코너는 오피니언 리더입니다. 대학가와 우리 사회의 수많은 이슈들에 대한 학우들의 다양한 시각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원대신문 학우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뉴노멀 시대를 준비하자라는 제목의 사설 요약해서 읽어볼게요. 코로나19 팬데믹의 근본적 원인은 그동안 이윤제일주의, 성장제일주의에 매몰되었던 야수 자본주의의 폐해라고 규정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어찌 보면 은밀한 바이러스의 침공이 우리 인류에게 생존과 번영의 새로운 길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수월성이나 경쟁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이 중시되고 자연과 화해하는 전환의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뉴노멀의 지향점은 안전한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 지속 가능한 사회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연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학 가치를 중시하고 돌봄 경제와 포용적 사회를 실현하는 가치 체계와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맹목적으로 추구해왔던 산업의 지구화, 가치의 금융화, 생활의 도시화, 환경의 시장화를 멈추어야 한다. 시장 근본주의를 극복하고 포용적이고 효율적인 민주주의를 구축하며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방역 체제를 강화하고 욕망에 대한 질서를 부여하며 인간 서식지에 대한 무한 확대와 도시적 공간 집약화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 자, 이번에는 학우들의 짤막한 의견들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1어 교육학부의 김경현 학우가 건강한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주식 투자 열풍에 대한 의견을 적었는데요. 이른바 동학 개미 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합니다. 그 이면에는 잘못된 투자 가치관을 가진 투자자들이 있었다. 2000년대 IT 버블 시절처럼 본인이 투자한 회사가 어떤 업종인지도 모르고 차트는 물론이며 매도와 매수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증권 매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투자 정보들, 모니터 속 계좌와 빨간색 수익률은 이들을 현혹하기에 충분했다. 올바른 투자를 위해서 자신만의 투자 가치관을 정립해야 한다. 투자하려는 회사의 부채 비율, 매출, 발전 가능성을 따져가며 기업을 분석하고 항상 뉴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풍문으로 들려오는 고급 정보는 나에게 들리는 순간 더 이상 고급 정보가 아니다. 정보의 홍수를 이루는 오늘날 분석, 시간, 노력, 신념이 부재한 주식 투자는 투자가 아닌 도박이 된다.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개미 투자자들이 명심해야 할 원칙을 일깨워주는 글이었고요. 자, 이제는 전북대 신문 학우들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사설입니다. 나의 행복지수를 점검하라. 읽어보도록 하죠. 유엔이 2012년 이후 매년 발표해온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한국은 153개국 중 61위를 차지했다. 153개국 중 61위면 양호하지 않냐는 반론도 있겠지만 문제는 한국의 순위가 거의 매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를 시작한 2015년 이후 한국은 40위권, 50위권을 맴돌다가 최근 발표된 조사에서 60위권 이하로 하락했다. 통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뉴스나 온라인 댓글창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수많은 일상생활에서의 울분, 분쟁, 다툼을 포함해 주변에서 흔치 않게 들려오는 다양한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한국 사회가 울분 사회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한 원인은 다양한 각도로 추정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러한 울분, 불행이 자꾸만 순환 사이클처럼 반복된다는 것이다. 적어도 이러한 각종 국내외 통계 수치로만 보자면 한국은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넘는 부유한 국가지만 행복 불감증에 걸린 문제적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경제 수준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인데요. 그 원인을 다양하게 짚어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관심을 가져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결론 부분까지 읽어볼게요. 행복을 일부러 느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울분 사회라는 오명은 벗어야 하지 않을까? 상대방을 배려하라거나 존중하자는 말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니다. 다만 어느 순간 울분을 터뜨리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목격할 때 그 원인에 대해 점검해보고 울분을 터뜨리지 않고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정도의 여유는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 우리 모두 스스로의 행복지수를 점검해볼 때다. 네, 이어서 다른 학우들의 다른 의견 들어볼까요? 네, 국어국문학과의 송은영 학우. 우리가 잃어버린 그 향을 그리면은 여행에 대해서 쓰고 있는 글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가벼운 향수를 닮아 몸에 걸친 여행에 대한 기억은 그 향이 다시 옅어질 때까지 설렘을 계속해서 상기시킨다. 비슷한 분위기를 읽을 때, 내음을 맡을 때, 음악을 들을 때 마치 어제 다녀온 것처럼 아주 생생히 되살아난다. 여행의 가치를 어떻게 감히 셀 수 있겠는가? 단순한 즐거움과 행복에서 더 나아가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고 또 가까워질 수 있다. 즐거운 것, 설레는 것뿐만 아니라 우려하는 것, 그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까지도 말이다. 휴일과 방학, 그리고 또 다른 일정으로 여행을 계획했으나 떠날 수 없어 아쉬워하는 이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언제 떠날 수 있다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는 시절이라 답답하기만 한 상황이다. 계획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우울하고 비관적인 생각들로 하루를 보내기보다는 다른 방식의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눈을 감고 걸음을 옮겨 가을 햇살을 벗삼아 떠나보자. 아름다웠던 바다, 더위를 씻어주었던 산바람, 비행기에 몸을 맡기고 낯선 곳을 누비던 그때 그 기억들. 분명 오늘을 사는 힘이 돼줄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여행의 기억을 일상을 견뎌내는 힘으로 삼아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의견은요. 고고문화인류학과의 김희훈 학우가 쓴 시대를 초월한 인류의 물음, 종교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사회가 진보할수록 종교에 대한 믿음은 희석된다. 인간은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이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면서도 신의 존재를 대체하지 못했다. 왜일까? 이는 수세기를 이어온 인류의 질문이다. 수많은 철학자와 작가들이 철학적 명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시도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작품 죄와 벌을 통해 우리에게 묻는다. 만약에 신이 없다면, 또는 만약에 더 높은 가치가 없다면, 아니면 초월적인 가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 하면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물음을 통해 이들은 인류의 역사에서 신과 종교라는 가치를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우세하게 되어도 여전히 존재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종교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또 그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글을 이어서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무신론을 기반으로 하는 계몽주의 성향의 집단들은 인류의 역사에서 초월적 가치를 내포하는 요컨대 신과 종교를 소거하고 난 뒤에 남는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의 수많은 도덕률과 관습들이 인간에 의한 산물이라 여긴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을 가능케 하는 근본적인 명제가 바로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도덕률의 존재이다. 때문에 신과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류가 긴 역사 동안 만들었던 보편적인 윤리를 응축한 신화를, 인류의 모든 전제와 역사를 부정하는 셈이 된다. 신은 이런 보편적 도덕률의 구체적 형상화의 결과이며 이는 일종의 도덕성의 의인화이다. 신에 기반하는 도덕률을 부정하고서는 지금 우리의 문화와 사회를 이해할 수 없다. 이를 소거하면 우리 사회의 문화적 가치는 문자 그대로 사상 누각이 되기에 우리는 절대적 존재를 부정하지 못하고 항상 유신론과 무신론 사이에서 살아간다.
이러한 질문은 어쩌면 인간이 인간다워지기 위해 태생적으로 잉태된 사고일지 모른다. 인간이 인간다워지기 위해 철학적 고민을 하게 되고 그 기반 위에서 종교가 꽃을 피우고 유지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종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누군가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되는 명제이기도 하죠. 오늘 오피니언 리더는 여기까지 읽어봤고요. 다음 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